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C 버클리 한인 방송국 버캐스트 뉴스의 이지은입니다. 새로 시작된 학기처럼 저희 버캐스트 뉴스도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더욱 알찬 방송으로 돌아온 2014년 가을 학기 버캐스트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승용차를 불러서 택시처럼 타고 다니는 우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버에 대한 논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버캐스트 사회팀이 알아보았습니다. 1960년대 버클리 시위 상징 피플스파크, 언론 자유운동 50주년을 맞아 피플스파크의 의의에 대해 버캐스트 문화팀이 취재해보았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아시나요? 개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마치 택시처럼 운행하며 승객을 나르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난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례로 평가받으며 세계 45개국, 200여 개 도시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승용차 소유자들이 면허 없이도 택시처럼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밥줄이 끊길 위기에 놓인 택시 기사들은 불법 영업이라며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한국에서도 우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버캐스트 사회팀이 우버 논란을 진단해보았습니다. 우버는 지난 200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운송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용의 편리함과 저렴한 이용료로 큰 관심을 받으며 출시 5년 만에 전 세계 45개국 200여 개 도시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버가 유럽과 아시아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면서부터 불법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독일의 베를린과 함부르크 법원은 우버가 승객 운송에 대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영업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우버는 최근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우버가 기존의 교통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1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우버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 불법 콜택시 앱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우버의 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blem is a lot of the regulations that are on the books have been written at a time when smartphones either didn't exist or certainly weren't ubiquitous in the same capacity. And so when a new technology comes along, that's when lawmakers and policymakers have to adapt. 뿐만 아니라 우버는 현재 진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논란으로는 우버가 법에 명시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택시업계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버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I really like it. It's really convenient, especially after like a long day of walking at San Francisco. So I like to use it often. It's still the same. When I am in San Francisco, I tend to use it because it's convenient. Yeah, it sounds like exactly the same, so why not? I think it's convenient. It's useful. Like it's kind of app I can come up to my mind whenever I'm trying to use it. Whenever going to San Francisco or something, I would just use Uber. As long as I can use it, it never changes my mind. Yeah, I would still use Ubers. Uber seems like the only thing that I used. And taxi is not that convenient because you can't just found it on the road. So usually I'll just use Uber because you can call it whenever you need it. 우버 진출의 성공적인 사례로 일본이 있습니다. 우버는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상생 모델 실현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버가 이처럼 일본에서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일본 택시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과 복잡한 규제 때문입니다. 도쿄에는 뉴욕의 4배가 넘는 5만 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택시 서비스 품질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택시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편의도 보장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버 논란에 대해 일본의 최대 택시회사 니온고스는 우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반대하기보다 자체 앱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 우버는 택시업계와 협력하지 않고 시장 진출을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법원은 우버에 대해 영업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버에 등록된 자동차 운전자들이 영업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택시 시장의 신규 진입 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문 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요금 구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버는 독일 택시 시장의 규정을 준수하며 운전자의 영업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우버 택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전 세계 택시 이용자의 불만과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논란으로 세계 각국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우버는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택시업계 또한 우버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단 택시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우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Ride sharing clearly is the future. It is revolutionizing transport. 이상 버캐스트 사회팀이었습니다. 1960년대 언론 자유운동의 중심지였던 버클리. 캠퍼스 남쪽 텔레그래프 거리에서 반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플스파크에서는 당시 운동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69년 버클리 대학 부지의 시민과 대학생 등 수백 명의 참여로 만들어진 이 공원은 말 그대로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민들을 위한 공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 주변에서 일어나는 잦은 범죄 행위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기피해야 할 장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플스파크에 대한 인식,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해 버캐스트 문화팀이 취재해보았습니다. UC 버클리 대학교 캠퍼스 앞에 위치한 공원 피플스파크. 말 그대로 사람들의 공원이라는 뜻의 이 공원은 1969년 버클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버클리에서 역사 및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7년 버클리 대학이 주차장이나 기숙사를 지으려 사들인 이 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매입 이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폐허가 된 땅에 아쉬움을 느낀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 땅을 공원으로 가꾸기 시작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학교 측 사이에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1969년 5월에 일어난 블러디 떨스데이가 있습니다. 공원의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들이 대립하면서 50명 이상의 부상자들을 낳았던 이 사건은 공원의 존재 자체를 대학 재산권 침해라고 느낀 레이건 주지사가 경찰들을 투입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들은 2.4m 높이의 철조망을 공원 주위에 설치하여 더 이상의 식물들이 심어지는 것을 막았고, 이는 학교와 시위대 간의 마찰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1979년 계속되던 대립 끝에 학교 측이 포기를 하여 오늘날에는 버클리시가 대학 측으로부터 땅을 임대한 상태입니다. 현재 버클리 시민 및 학생들의 지원 아래 피플스파크는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콘서트를 열어 자금 모금, 유기농 정원 설치, 농구 코트 제공 등 여러가지로 버클리 사회의 유익한 이벤트들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플스파크는 밤에 기피해야 할 장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원에는 나들이 나오는 가족들보단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피플스파크의 높은 범죄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밤에는 시민들과 공원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시비가 붙어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는 피플스파크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실례로 2011년 12월 28일 학교 측이 공원의 서쪽 끝을 불도저로 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려 한 조치라고 학교와 경찰 측은 설명합니다. Just some improvements that were done to the park because it was really overgrown. There were lots of, like I said, overgrown. There were lots of plants and vegetation. Grounds management for University of California often goes in there and says, well, this tree is diseased or this needs to be moved around, so they were trying to do some improvements to the park.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 버클리 지역사회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출했었는데요. 피플스파크의 문화 및 역사적 가치를 무시한 일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It's a company town, you know. It doesn't serve the people here in the town. It's over the years, all you can do is it's always the decisions are made for themselves. The community of people that live in the same area are family, right? And we don't understand the relationship, the supportive network that people have when they create family. If you go back to the roots of the park, it's about community, right? And a change in the definitions of community in this country. 피플스파크는 버클리의 오랜 역사 중 큰 일부이고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프리스피치 무브먼트 카페와 더불어 학생들의 단골 시위 장소였던 피플스파크는 오늘날 그 역사적인 흔적들을 보존한 채 버클리 사회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공원을 폐지하려 하고 있지만
이러한 극단적을 선택을 하기에는 피플스파크가 너무 오랜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교가 추구하는 안전함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을 없애기보다는 공원의 경비 강화, 버클리 커뮤니티와 대학의 공동 노력 등 더 효율적인 대안책들을 학교 측은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버캐스트 문화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클리 안팎의 소식을 한눈에 쏙쏙 전해드리는 버클리 프리뷰입니다. 세계 무용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무가 샤샤 발치를 아시나요? 그녀가 이끄는 무용단의 무대가 10월 24, 25일 버클리 젤라바울에서 열립니다. 이날 상연될 작품 즉흥은 클래식곡인 슈베르트의 즉흥곡에 최초로 안무를 입힌 무대로 신체의 연약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거듭하여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대하고 파워풀한 에너지를 관객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직접 자리하셔서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가오는 할로윈을 맞이하여 특별한 계획 세우셨나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W 호텔에서 10월 25일 토요일 국제 할로윈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총 3개 층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컨셉으로 꾸며질 뿐만 아니라 6명의 DJ들이 열기를 더한다고 하는데요. 삼바 댄서들의 화려한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삼바춤을 추며 중간고사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가을밤을 가장 낭만적이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연인과 함께 오페라를 즐기는 것인데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 하나인 돈조바니가 10월 24, 25일 그리고 11월 1, 2일에 Children's Creativity Museum에서 상연됩니다. 이 공연을 후원하는 와플 오페라는 젊은 아티스트로 구성되어 지난 3년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양한 오페라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완성도 높은 무대뿐만 아니라 가꾸운 와플을 매 공연마다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와플 오페라와 함께 색다른 경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버클리 프리뷰의 김연주였습니다. 지난 2011년 저희 버캐스트는 행동하는 20대의 세상과의 접점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가 유통되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저희 버캐스트의 역할은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20대가 속해 있는 또 앞으로 그들이 나아갈 세상 속에 참여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구성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면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리라 믿습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느껴지는 고려분식, 버클리 한인마트 존스턴스 마켓, 살아있는 싱싱함 CU 스시, 한식과 양식의 환상적인 조합 크런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국물 강남 월남 국수, 버클리 진짜 맛집 김치가든, 매일매일 깨끗하고 상쾌하게 벌린게임 원아웃 클리너스, 당신의 환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박준영 치과와 함께합니다.